안녕하세요. 포시즌 후로입니다. 새벽 4시, 편의점의 시간은 늘 기이하게 흘러갔다. 형광등은 지쳐 보이는 백색 빛을 토해냈고 냉장고의 낡은 모터는 쉬지 않고 저음의 웅웅거림을 내뱉었다. 이따금씩 바깥 도로를 스쳐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창문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 세상은 온통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손님도 없는 계산대 앞에 멍하니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지루하고 무거운 새벽 공기를 찢고 들어오는 이는 언제나 똑같았다. 문 위에 달린 센서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동시에 낡은 유리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몰고 들어온 것은 언제나처럼 허름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새벽 4시 정각이었다. 나는 그의 삐걱거리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특히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은 득힐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에 홀린 듯 관계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어 마주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늘 똑같은 물건을 집어들었다. 특정 브랜드의 믹스커피 한 봉지, 껍질에 검은 반점이 송골송골 박힌 바나나 한 송이, 그리고 가장 저렴한 일회용 라이터 하나.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마치 내가 결제를 하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과정이 끝난 것처럼. 나는 익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불렀고 그는 늘 주머니에서 오래된 동전 꾸러미를 꺼내 딱 맞춰 계산했다. 그 동전들은 마치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흙먼지가 묻어있고 거무튀튀했다. 잔돈을 거슬러 줄 때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순간마다 묘한 불쾌감에 몸서리쳤다. 몇 달간 이 기이한 루틴이 반복되면서 나는 그 남자가 오는 시간을 본능적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4시가 가까워오자 나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남자는 익숙한 3가지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두 손으로 카운터 앞에 섰고 그 섬뜩한 눈동자로 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적만이 우리를 감쌌고 아노리형도 감쌌고 낡은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웅웅거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자가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오래되어 검게 그을린 듯한 마치 흙 속에서 방금 파낸 것 같은 묵직한 동전이 놓여 있었다. 앞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음각되어 있었다. 그 기이한 동전은 희미한 편의점 불빛 아래서도 미세하게 빛을 머금고 있는 듯 보였다. 배달. 그의 목소리는 몹시 건조하고 낮았다. 마치 오랜 시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당황하여 되물었다. 네? 배달이요? 저희 편의점은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손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도렷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왼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에 근무할 때 출력했던 영수증과 똑같은 형식의 편의점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영수증 하단에는 또렷하게 배달 주소가 찍혀 있었다. 청암 맨션 304호. 그리고 그 밑에는 배달 물품 목록과 함께 배달 완료라는 글자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였다. 내 기억 속에는 저 영수증에 찍힌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나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젯밤은 물론 그 어떤 날에도. 이건 제가 발행한 영수증이 아닌데요, 손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남자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동전이 놓인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배달 해주시오. 저기 304호로
그의 시선은 영수증에 박혀 있는 듯했다. 나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 해명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남자의 몸이 마치 새벽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형체가 흐릿해지더니 유리문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빛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CCTV 화면 속에는 남자가 들어오는 장면은 물론 내가 그와 대화하는 장면조차 없었다. 계산대의 앞은 처음부터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나 혼자 빈 공간을 향해 말을 걸고 허공에 대고 영수증을 받아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다. 내가 쥐고 있던 영수증만이 현실의 증거였다. 낡은 종이 위에는 청암 맨션 304호라는 주소와 배달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밤이 되면 편의점 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되었다. 새벽 4시만 되면 나는 창문 밖을 응시하게 된다. 그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때로는 편의점 바깥을 맴도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는 늘 그 알 수 없는 동전을 손에 쥐고 나의 편의점을 향해 무언가를 애원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 주소 청암 맨션 304호를 검색해 보았다. 집안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지도 앱에는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텅 비고 낡아버린 폐건물이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끊겨 있었고 어둠이 깔리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그가 배달을 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배달은 누구에게 도착한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 영수증에 찍힌 배달 완료라는 글자는 아노 리엄더 단자는 그가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그가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배달을 마저 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상상 속에서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